네, 안녕하십니까. 원룸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오늘은 원룸 임대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매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룸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전 단계,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 사용 수익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은 매달 월세가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 자본 이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원룸을 구매하는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해보면 두 가지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패턴은 원룸을 10년 이상 사용 수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패턴으로는 원룸을 사용 수익 하시다가 다시 되팔 목적으로 원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원룸 임대 사업의 세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세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디일까요? 물론 세 가지 단계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원룸 임대 사업을 생각 중이신 분들은 진짜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 전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비유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 총각들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조건 자유롭습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결혼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이제 맞선을 본다든지 지인을 통해서 소개팅을 한다든지 1년에 결혼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원룸 구매를 결정하고 난 다음은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원룸을 잘 선택해야지만 사용 수익도 원활하고 마지막 매도 단계에 가서도 시세 차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룸 계약 전 단계에서는 앞서 제가 강의해드린 원룸 분석 핵심 4요소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원룸을 분석하는 힘을 기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물론 교장과 미리 상담하시고 현장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룸 매도 시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융자 부분을 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매달 융자 이자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 여유분에 있는 돈을 그냥 융자 부분을 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근저당 설정 해지 신청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위치도 괜찮고 수익률도 괜찮게 나는 원룸이 있어요. 근데 그 원룸이 매매 금액이 10억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룸의 인수 가격이 9억 이상 하면 대부분 매도해내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원룸은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룸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의 패턴을 보면 보통 1억에서 3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약 한 50% 정도이고요. 3억에서 6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한 30에서 한 40%, 그리고 6억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0%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원룸 투자 쪽보다는 상가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원룸 건물을 매도하는 준비하는 과정은 약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면 선물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물에 쌓여있는 포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의 대지가 60평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매매 금액이 10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융자를 4억을 받고 보증금 1억에 인수금액이 5억이면 그 원룸은 대지 평수에 비해 인수금액이 조금 버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원룸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대지 평균 50평에서 60평대 원룸 인수금액은 약 한 2억에서 3억 사이가 가장 계약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지 60평에 융자는 4억, 이것은 픽스잖아요. 보증금은 변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전세로 바꾸어서 인수금액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10억 매도 금액에 융자 4억에 보증금 3억, 이렇게 하면 인수금액은 3억이 되겠죠. 이렇게 보증금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다시 전세로 치환하는 데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매도하시기에 준비하는 과정은 약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룸 매도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인 분들과 매도 의뢰를 해놨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부동산 중개인은 매수인들을 모시고 해당 원룸으로 중개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절대로 그 원룸이 꼬투리 잡히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청소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원룸에 직접 거주를 하신다면 그 원룸은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원룸 주인들이 원룸 세대에 사시지 않고 비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룸을 매도 시점에 가시면 항상 그 원룸에 자주 들르셔서 그 원룸을 항상 잘 체킹을 하셔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매수자에게 세입자 방이라든지 주인 세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냄새를 잡으셔야 됩니다. 원룸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냄새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건물의 누수 흔적이라든지 깨진 타일 아니면 금이가 있는 타일들은 미리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의 청결 상태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안쪽도 보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건물 옥상을 봅니다. 옥상이 더럽거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왠지 비가 오면 비가 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부분 청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 중개인들과 내 원룸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원룸 주변의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 지역의 개발 호재라든지 원룸에 사는 세입자들의 직업이라든지 월세 내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원룸 중개인들한테 필히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룸 중개인들이 내 원룸의 장점들을 속속히 인지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원룸 건물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사항 외에도 자세한 사항들이 많겠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원룸 임대사업은 나의 자산을 늘려가는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동산 자산을 늘려가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원룸 멘토링 스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